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그릴리입니다. 사하그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영상은 시장이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이재진의 사학랠리를 찾아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인데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있어요. 이천지 AI 로봇 자료집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까지 해서 시장에서 확률 높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업들을 관련된 이슈 정리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만 싹 다 모아놨습니다. 특히나 해당 자료집들은 매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즉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을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적이 탄탄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자료집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고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은 주식 딱 한 개 어떤 기업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핫하게 주목받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인데요. 한대화재 140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해 주변 차량 140여 대가 전소하거나 불에 그을렸고 주민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주차장 내부 전기 설비와 수도 배관이 불타서 5개 동 480여 가구의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다. 피해 금액은 대략적으로 1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피해액 중에 벤츠가 한 50억 정도를 배상한다, 인도 차원에서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나다 보니까 화재가 한 번 나면 너무 피해가 크다 보니까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뭐 때문에 문제였냐? 바로 파우치형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국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2건의 전기차에 모두 파우치형 배터리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 벤츠 지금 이제 중형 전기 세단 지금 이제 EQE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 지금 이제 배터리 기업이 만든 NCM 방식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건 이해해 주세요. 각형 원투형 대비 충격과 화재에 취약한 파우치형이 약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식에는 뭐 어떤 양극재를 사용하느냐, 뭐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형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통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각형이 있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파우치형이죠. 파우치형의 장점도 있습니다. 형태 변경이 용이해서 이곳저곳 빈 곳마다 배터리를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높은 에너지 질주를 자랑하겠고 배터리가 탑재되는 것 대비해서 쓸데없는 그 공간을 차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 설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다만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 높은 생산 비용입니다. 비싸가지고 쓰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형 자동차에 특히나 앞서 보셨듯이 벤츠 같은데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재가 잇따르자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냥 이거 화재 발생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화재에 잇따르자 전기 대물 배상 20억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뭐 이번에 100억 원어치의 지금 이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손보사들이 전기차 대물배상 최대 한도를 높이는 이유는 전기차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반차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 1만 대당 화재 폭발 사고는 0.78대로 비전기차 대비보다 적지만 건당 손해액은
1.87배 많았다라는 내용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폭발 사고, 화재 폭발 사고 같은 경우 벌어지지 않는 건 일단 아직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좀 낮아서 그런 것 같고 아마 뭐 비전기차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의 2배 가까이 됐다는 거죠. 한번 화재가 나고 나면 2배 정도 가까이 피해가 나왔다라는 점을 파악해 봤을 때 확실히 전기차가 정말 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화재성 뭐 사실 내가 타는 차만 안 나면 되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보험 가입비가 비싸집니다. 애초에 전기차라는 것이 효율성 높게 친환경이면서 효율성이 높다라고 근데 우리가 기름값 안 내고 탈 수 있다라는 매력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필되고 구매가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저런 기타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보험 이 원유 지금 이 기름값에서 빠지는 자금이 거기서 돈 아직 아끼면 뭐 합니까? 보험료로 더 내게 생겼는데 그죠? 전기차의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여러분들께 주목해 보실 만한 점입니다. 안 그래도 성장 둔화로 고통스러운 전기차 최근에 성장세에 둔화됐거든요. 안 그래도 판매량이 좀 감소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는 33.5%가량 성장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지금 현재 16.6%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성장한 만큼 더 빨리 성장하는 게 힘든 건 맞는데 지금 수치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그죠? 보시다시피 거의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30%대에서 20% 거쳤다가 20% 거쳤다가 10%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하락해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제 판매량이 감소한 데는 다양한 영향이 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사고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수요의 감소가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문제도 있는데 앞서 보셨던 이런 화재 사고 크게 나면 사람들이 전기차 사겠습니까? 차라리 하이브리드 차 사죠. 그죠?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이게 친환경적이기도 하면서도 확실히 연비도 좋아지고 하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을 안 탈 이유가 없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직전 영상에도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로 대박친 이야기를 해드렸죠. 지금 영업이익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하이브리드 차량 도요타가 전 세계에서 이번 연도 상반기 1월에서 6월달 판매 중에 36%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기차는 바로 받을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받으려면 6개월 혹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그런 만큼 판매량도 장난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급증했습니다. 20% 급증한 것도 생산량이 늘린 만큼 그대로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죄다 팔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 이해되셨죠?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면 전기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애매해지겠죠. 지금 현재 미국의 규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큰일 난 겁니다. 자, 그럼 전기차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국엔 앞서 말씀드렸던 화재 사고가 좀 덜 나고 안전하고 비교적 싼 전기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선택해야겠죠. 이제 파우치형은 아닌 것 같고 원통형, 각형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중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건 뭘까요? 뭐 물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배터리 3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LG엔솔 연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이번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 테슬라한테 지금 납품한다. 란 8월 달뭐 지금 뭐 이르면 8월 달뭐 늦어도 10월 달뭐 납품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 8월 달에 바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SDI 내년 초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지금 현재 2026년도 초에 죄송합니다. 2025년도 내년 초에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온 각형 원통형 배터리 양산 시기 논의 중이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이 워낙에 좀 적극적인 기업들, 배터리에 좀 일가견이 있는 두 개의 기업이죠. 이 두 개의 기업은 역시나 미리 준비를 해놓고 생산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그냥 어떤 그냥 찍으면 되나요? 우리가 상세하게 또 들어가 보면 좋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상용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얘가 원래 제일 좋았으면 얘를 먼저 썼겠죠. 근데 원통형 배터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쓰지 않고 최근에 각형을 많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형도 쓰고 파우치형도 썼던 거죠. 그럼 원통형 배터리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생산하는데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 들어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밑에 보시면 적은 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좀 낮고 짧은 수명이 좀 짧은 게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통형 배터리의 크기를 키웠어요. 그래서 46 원통형 배터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 크기를 원래 건전지 여러분 이것도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걸 크기를 굉장히 키운 46 원통형 배터리가 현재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크기를 키움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지금 이제 높이고 수명 같은 경우도 늘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문제가 벌어져요. 작은 걸 크게 만든다.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크게 만든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지금 이제 이미 일찍이 했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는데 바로 양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양산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4682에서 높은 열 발생에 따른 내부 방열, 가스 발생에 따른 셀 팽창 등이 대표적인 난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죠. 그죠? 이런 굉장히 가장 대표적인 난제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열 발생을 함에 따라서 내구도가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왔던 새롭게 떠오른 기술이 뭐냐? 바로 건식 전극 공정하고 단결정 양극재입니다.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거 분명히 지금 새롭게 떠오를 거예요. 미리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건식전극 공정과 단결정 양극재. 그러니까 뭔지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보세요. 난제 해결되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길 열린다. 테슬라도 해결 못한 문제를 국내 배터리 3사가 세계 최초로 극복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건식 전극 공정과 단결정 양극재가 도대체 뭐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건식 전극 공정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고체 파우더의 형태로 섞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솔벤트를 휘발하기 위한 건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원래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습식 공정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습식 공정들을 통해서 보통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바로 이제 건식 공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건식 공정으로 바꾸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되면 파우더를 극판에 뿌리는 코팅 공정과 전극을 압착해 필름하는 캘린더링 공정만 남게 됩니다. 따로 이제 그 전에는 그 습식 공정을 할 때는 따로 건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이 다 이제 온도에 반응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물질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다 보니 도전체 바인더가 분리될 우려가 없게 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변화라든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다시 습식을 말리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도전체 바인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전극 균일도를 높이고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식 공정이 굉장히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해서 원통형 배터리 만들면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만 건식 전극 공정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건식 전극 공정을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전극을 균일하게 형성하려면 고체 파우더를 더욱 높은 고압에서 압착해서 필름화해야 되는데 고온에 약한 양극이 제조 공정에서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이는 테슬라가 비교적 녹는 점이 높고 단단한 음극에서만 건식 공정을 사용한 이유입니다. 테슬라가 옛날에 이미 건식 공정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결정 양극재입니다. 이때 양극이 깨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 단결정 양극재예요. 단결정 양극재는 압연 시 깨지는 정도가 없거나 약해 안정적인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사실 뭐 저는 건식 공정 자체를 이해하시려면 좀 힘들어 보입니다. 뭐 이런 과정인데 뭐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단결정은 쉬우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과거에는 다양한 양극재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결정으로 만들어 놓고 압축을 시켰어요. 압축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얘네들이 깨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단결정 양극재는 가장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덜하다라는 거죠. 가스 발생이 최소화되는 지금 이제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원투형 배터리에서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공정이 바로 건식전극 공정인데 전극 공정인데 건식전극 공정의 정말 이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양극재를 다결정이 아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닌 단결정 양극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단결정 양극재를 잘 만드는 기업은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한 지금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도대체 뭐냐? 단결정 양극재 비결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단결정 양극재 포항 공장에서 양산 공급. 지금 이제 미국 얼티엄 셀즈, 하이니켈, NCMA 단결정 양극재 2개월 앞당겨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단한 기업이에요. 최근에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다양한 이제 그 원자재 가격 폭락에 가장 피해를 덜 본 기업이라면서 설명드리면서 이거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얘가 제일 빨리 반등 나올 것 같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안 그래도 그게 좋았는데 심지어는 단결정 양극재 이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투형 배터리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관심 좀 넣어두시고 공략 괜찮아 보이니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들도 물론 좋겠지만 새롭게 주목할 수 있을 만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빠르면 지금 현재 이번에 반등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좀 구조적인 개편은 아마 2024년도 이번 4분기쯤 아마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미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아두면 좋겠죠. 자료집 준비해 놨으니까요. 지금부터 자료집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어디서 어떻게 얻어가는지 잘 확인하시고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서 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이재진은 I니까 이재진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 급등천주, 시황글,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다운로드 설치 버튼 누르시면 요런 어플리 다운로드 되고 열기 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드리고 있냐?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급등 추천주, 차트가 예쁘고 괜찮은 종목,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자료집들을 바로 급등 추천주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와 시장 분위기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장시작 전에 장전 시황이라는 걸 올려드리고 있어요. 장시작 전 한 10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오늘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나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급등주 포착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하고 원한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을 싹 다 모아놓은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가장 깔끔하게 만들어놨어요. 요즘 유튜브 보시다 보면 문자 보내세요 라고 하면 문자 보냈다가 스팸 문자고 스팸 전화 많이 오는 거 겪어보셨죠? 그럼 쓸데없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께 가장 클린하게 만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운영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 스스로 공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다양한 뭐 홍보의 목적도 있겠고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특히나 정보가 디테일하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저 스스로 공부하느냐고 어차피 해야 될 걸 조금 더 이쁘게 보기 좋게 올려드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게 많아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100% 무료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다 무료로 계속 평생 이어지니까요.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이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해당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급등 추천주라는 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로그인하고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고 나오면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아이디 만드실 수 있어요. 왼쪽 상단 체크하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을 체크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집니다. 유저 중요한 점 아이디자 네이버 이메일을 적어야 되는데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그리고 뭐 구글도 상관없습니다. 골뱅이 네이버.com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디입니다.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돼요. 꼭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메일 아이디를 그 아이디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핸드폰 번호가 없으니까 비밀번호 찾기 까먹으시면 비밀번호 찾기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다음 화면 넘어가시고요. 아이디 만드시면 로그인하셔야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밑에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셔야 매번 새롭게 매일매일 급등천주, 매일매일 시황글, 매일매일 자료 올라오는데 어디 귀찮게 맨날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추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확률 높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세 번째 끝좀 보시면 2024년도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있어요.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세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집들 싹 다 있습니다. AI HBM, AI 반도체 챗봇, 2차 전지 AI 로봇 전부 다 있으니까 필요하신 자료집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전 시황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오늘 전일자 상승 테마와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한 테마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이슈 잘 반등한 기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들이 업데이트돼서 올라가니까요. 이것만 보셔도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고 자료집 보시면서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께서 번거롭게 찾으셔야 됐던 부분들을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단축하시고 수익을 내실 확률을 높여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랠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75,400분의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하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새롭게 매력적인 기업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대신해서 찾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주식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인데 이런 관심을 항상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